저희가 사례를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좀 보정에 잘 대응한 그런 이제 얘기들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,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저희가 수행했던 사건이고, 총 채무액은 4,100만 원 정도, 그리고 이제 변제율은 53%, 그리고 탕감액이 이제 1,900만 원 정도가 탕감이 됐는데, 원금 기준으로요. 근데 이제 이분의 케이스가 어땠냐면은, 남자분이신데 이제 자녀가 2명이에요.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있으시고, 근데 아이가 늘어나면서 생활비가 늘어나잖아요. 근데 생활비가 늘어난 상태에서 이분이 또 이제 주식과 비트코인을 또 하신 거예요. 빚을 내서 그걸 가지고 코인을 했던 게 아니고, 급여를 받아서 그 급여를 그쪽으로 다 쓰다 보니까 뭐 조선모사긴 한데, 그러다가 이제 생활비가 부족해서 빚을 낸 그런 이제 케이스였어요. 그래서 이분이 나는 이제 급여가 부족하니까 이거 가지고 투자도 조금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니까 원리금 상환이 어려웠던 케이스거든요. 그래서 생각보다 총 채무액이 크지 않잖아요. 4,100만 원이면 이제 빚으로 코인하신 분들의 규모는 아니거든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생 계획을 짤 때 별로 유리할 건 없어요.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어린 자녀분이 2분이나 또 있었고,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반영을 해서, 그리고 배우자가 소득이 좀 크지 않았거든요.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그 보정 권고도 되게 좀 잘 나왔던 케이스예요. 그러니까 원래는 청산가치에 이제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, 총 변제율을 조금 어느 정도 맞춰달라라는 취지의 이제 보정을 내리셨어요. 그게 이제 50%였고, 기존 변제율이 아마 한 40%대였을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50%대로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기간을 좀 늘어나는 방향으로 보정을 했었고, 그래서 아이 3명을 유지하는 생계비를 다 인정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끝난 케이스거든요. 그래서 이분도 지금 잘 변제를 하고 있어요. 지금 한 2년 됐네요. 근데 주식이랑 코인이랑 똑같이 보나요, 법원에서? 완벽하게 똑같이 보진 않아요. 그러니까 도박은 아닌데 도박에 준하는 정도로 평가는 받아요. 그러니까 주식, 코인, 도박 이 3가지가 주식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뭐 청산가치 반영된다 이건 아닌데, 그 주식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그 주식을 한 사람이 하필 그 주식 중에서도 굉장히 뭐 테마주 뭐 이런 것들, 아니면은 뭐 레버리지 몇 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니까 결국에는 그 수준이 거의 도박에 가깝다라고 보신다는 거죠. 사행성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신다는 거죠. 회생이나 파산 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냥 주식으로는 그렇게 그렇게까지 그렇죠. 그렇게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. 그런 주식 어쨌든 주식으로 또 코인, 진짜 도박 이 셋 중에서 아니면 셋이 다 똑같다 아니면 셋 중에 그나마 순위가 있다. 완벽하게 똑같진 않고, 아무래도 이제 도박은 누가 봐도 명백히 방어가 안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FX 마진 거래 말씀드렸잖아요. 그 FX 마진 거래를 저도 약간 생소했던 시절에는 저는 FX 마진 거래가 진짜 투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 FX 마진 거래가 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엄청 열심히 보정을 했었어요. 그리고 실제로 그 받아주기도 했었어요. 지금은 좀 얄짤없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FX 마진 거래를 이제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, 그때는 저는 이제 FX 마진 거래는 거의 도박에 준하는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그거를 이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히 그 보정을 했었죠. 그래서 그분은 이제 잘 나온 케이스이긴 하지만 지금은 안 되는 거고, 그리고 또 기존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는 뭐랄까, 이거를 수치화해서 나눌 수는 없는데, 그래도 주식은 저희도 좀 말하기가 편하죠. 아무래도 도박보다는. 도박은 진짜 뭐 거의 뭐 도박 치료센터나 그런 데를 다녀야 될 정도고, 그리고 이분들 자체가 패턴이 좀 달라요.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한탕주의나 그런 코인도 마찬가지고, 그러니까 자기는 투자라고 인식했던 게 순간 휴지 조각이 된 이런 이제 케이스가 많고, 도박 같은 경우에는 습관성 도박이 좀 많아요. 월급이 들어오면 그 월급을 바로 때려넣고 뭐 이런 식으로 몇 년간? 그래서 진짜 10년 넘게 도박하시는 분도 많이 봤고,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. 이 돈을 여기 다 넣었다고? 이렇게 싶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 더 중독인 거죠. 그러니까 심리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, 그리고 그렇게 심리적인 치료를 받는다라는 게 보정 사항에서 도움이 많이 돼요. 왜냐면 이 사람은 환자잖아요. 환자니까 면죄부를 주는 건 전혀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금 채무자를 좀 인상을 좀 좋게 만드는데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. 어떤 채무를 좀 더 좋게 보냐 나쁘게 보냐 이런 걸 떠나서 주식, 코인은 뭐 그렇다 치고 도박은 좀 질병으로 본다. 아니요, 도박을 반드시 질병으로 보는 건 아니고, 도박에 중독된 분들,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그 도박 패턴을 끊지 못하는 분들은 중독이 맞고요. 최근에 근데 도박에 늪에 잠깐 빠졌던 이런 사람들은 사실 도박 중독까지는 보기 어렵죠. 근데 질병으로 볼 수도 있다 이거죠. 그래서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제 다 반영하는 그런 각오를 하셨는데, 까다로운 법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온 케이스에서 제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. 내가 잘했다. 맨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좀 죄송한데 잘하긴 잘한 거니까. 네. 감사합니다.